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8일 목요일 2023년 마지막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좋은 아침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제 보통 경제방송이 한국 증시를 기준으로 방송 편성이 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쭉 갑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끝이 나고 내일은 이제 휴장이고 이제 납기일이기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계속 간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4,796포인트, 한 7포인트만 찍어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또 제가 아쉽다고 사상 최고치 내년에 가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밤사이에도 보니까 시장이 들쑥날쑥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을 조금이나마 영차 올라가고 있는 뉴욕 증시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채팅창에 올 한 해 여러분께 가장 좋았던 주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으시고, 아직은 없으시고, 또 덕담을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023년 너무나 수고했다. 서로에게, 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대한 의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은 잘 버텨냈고 이겨냈다면 내년 2024년에는 버텨내고 또 이겨내기도 하겠지만 좀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는데 그걸 또 다이어리 맨 앞에 문구로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좀 뭔가 위기가 올 때마다 혹은 좀 어려울 때마다 그 문구를 딱 보면서 저는 열심히 또 내년에도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고자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여기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독자분들 한 10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모여서 그 강연회 같은 거를 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따로 유튜브에는 업로드가 안 되고 그 네이버에 따로 있죠.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만 업로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이 한 40-50% 되시더라고요. 반반. 네, 요 방송을 지금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이다. 오늘 올해 최고 주식은 호랑이표 사료라고요? 주식. 그 주식이 스탁이 아니고 이제 먹는 거. 밀. 여러분의 밀. 이 사이먼님은 항상 아침마다 콘프레이크를 드신다고 올려주셨는데 내년에도 건강하게 콘프레이크로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애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스티브님은 애플이 가장 최고의 주식이었다. 오늘 또 애플 소식 하나 있기 때문에 잠시 요것도 좀 애플의 좋은 소식이니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참 감사하다. 고생 많았다라는 인사를 해주신 KSPIRO70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인사 주신다는 영운님도 계신데요. 내년에는 더 자주 댓글에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HS님, 올해만 수익률 50% 넘었어요. 그럼 좀 자랑하시면은 뭐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도은성님도 지지직 하시나요? 그 네이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게임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건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쭉 올려주시면 제가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분위기 잠시 후에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고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올해 마지막 인터뷰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올해 마무리 잘 해보고 내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린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또 올해 마지막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대미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제가
오늘 이제 운전하고 오는 길에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장이 5시 반 이후에도 6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S&P가 자꾸 막판에 좀 빨간불을 켤랑 말랑 막 이러더니 다시금 팍 치솟 오르면서 0.14%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4,796이었는데요. 지금 4,781까지 거의 이제 한 이 정도 온 것 같죠? 이 정도면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겁니다. 다우지수는 0.3% 올랐고요. 37,656포인트 선 마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099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0.16% 역시나 강보합과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좋습니다. 어제 러셀 2000 관련한 중소형주 투자에 관련한 긍정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0.34% 올라가면서 2066선. 반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2%대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국제유가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오펙의 회원 가운데 그동안 석유 감산에 반대를 했던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오펙 전체 생산량 하루 2,800만 배럴 중에서 11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비율로는 4%가 채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오펙을 한꺼번에 뭔가 뒤흔들 만한 양은 아니어도 앙골라가 떠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있는 숫자 이거 맞나요? 10년물 기준으로 3.98 내려왔고요. 7까지 내려왔습니다. 3.78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보니까 배경이 있었네요. 5년물 입찰 호조가 나타나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7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좀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을 보인 게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리나라 여의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신다고 하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트레이더들이 좀 자리를 비우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지난주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다만 연말 그 세금 정산 매도라고 하죠. 텍스 하버스팅. 네,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연말 세금 정산 매도 이런 것과 또 윈도우 드레싱이 같이 맞물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과연 뭘 주목하고 있었을까? 재료가 없었어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한산했고 종목별로 굵직한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자면 맵을 먼저 보겠습니다. 맵도요. 완전 진한 초록색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요. 일라일릴리와 AMD, 테슬라 정도가 조금 진했고 우버가 2% 올랐던 거. 요 정도 외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다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기록이 됐습니다. M7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해서 크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일단 하나씩 이슈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이야기를 전해 드릴 텐데요. 1.89%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에 업그레이드를 그 연말 연초에 중국 굉장히 오래 쉬잖아요. 그때 진행을 한다.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확 달라진 모델 Y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델 Y가 테슬라의 라인업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라인업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변모된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주가가 장중에 2% 넘게 올랐으나 이게 좀 살짝 악재로 작용했을까요?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비상정지로 겨우 무력화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로봇 공격이 발생을 했는데 직원을 벽에다가 이렇게 매다 꽂는다고 하죠. 매다 꽂고 금속 팔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조금 다친 게 아니라 많이 다치셨다고 해요. 중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용도로 제작이 된 로봇인데 원래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전원이 꺼져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원이 켜져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프로그램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모델 Y 업그레이드, 반대로 로봇 쪽에 있어서 뭔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는 애플 소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07% 소폭 올랐는데, 어제 전달을 해드렸던 그 애플워치 관련해서 특허권 침해, 그래서 애플워치 일부 모델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 다시금 판매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방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보니까 애플의 ITC 수익 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플워치 수익 금지 조치가 당분간은 중단될 거다라고 했고요.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을 애플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주가는 0.15%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저작권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타임즈에 관련한 많은 데이터들을 챗GPT가 학습을 하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대량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 쓸 거면 제대로 돈 내고 써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돈 내고 써. 근데 이제 요 관련해서는 과연 오픈 AI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발목을 잡게 될 이슈가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큰 반응은 없었고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M7 종목들 엔비디아 0.3% 강세, 그리고 구글은 0.9%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0.86%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락과 함께 정유 섹터가 상대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하락도 아니었습니다. 엑스모빌 0.47%, 쉐브론은 0.3% 정도에서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원의 실수로 전원이 켜진 거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실수로 켜졌다고 해도 공격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이런 피해는 더욱더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들이 계속 산재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또 주가에도 좀 뭔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한산했는데 과연 이 한산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년 시장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지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분 좋은 댓글이 또 요겁니다. 최고의 모닝 루틴이 월모브다. 야, 감사합니다. 알람을 그런 설정 혹시 되나요? 유튜브에 6시 30분이 되면은 저절로 유튜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재생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되나요? 혹시 되면 저 좀 알려주세요. 더 많이 알리게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아침에 이렇게 알람 띠디디디 이렇게 울리는 알람보다는 뭔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뉴스를 침대 위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함께 공격이 아니고 지금 공격이라는 댓글을 보고서 바로 공격이라고 튀어나왔네요.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N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테슬라 로봇 사람 공격, 이거 어그로성 기사라는 댓글도 있는데.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실제로 이게 우발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좀 의문이 그거를 들고. 말도 안 되게 뭔가 프로그래밍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혹시 로봇을 막 때리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 노이즈 마케팅인지 이 부분을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용 로봇, 협동 로봇, 이런 로봇이 과연 사람을 공격할 수 있나? 네. 라는 거는 저도 잘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쭉 다 보도가 됐는데,
아니, 어그로성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데. 우리가 터미네이터 생각 금방 하잖아요. 음. 오늘 이 얘기 하면서 보니까 아침에 관련 키워드로 터미네이터가 올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제 그 뉴스 때문에 아마 네. 이 뉴스가 주요 그 핵심으로 등장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병수님이 기사 제목만 보고 전달하지 마시셨는데 내용도 봤어요. 내용 보고 전달한 거 저만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내 언론 이 연합뉴스 시작해서 쭉 다 보도가 난 내용이라서 저는 전달을 드린 거고 이게 관련해서 팩트 부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또 되면은 관련해서도 제가 팔로우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이죠. 내년을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예. 내년 좋게 보십니까? 좋게 봅니다. 얼마나 좋게 보세요? 사실 뭐 내년 2분기까지는 주식하기에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 한 해 그 계속해서 그 고를 외쳤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1월부터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그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 그리고 나스닥 위주로 계속해서 금리 동결 시기에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 계속 그 종목들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시장 강세론자도 아니고 뭐 무조건 고를 외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치열하게 역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는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사실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이 거의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매크로적인 환경을 본다면 이런 주식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거의 뭐 한 2, 3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온다라고 보면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여기 그 단기 물론 미국 증시가 과열권에 좀 들어가 있고 8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받겠지만 그게 우리가 섣부르게 여기까지 갈 거야라는 예측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당히 어디까지 거야라는 예측을 하지 말고 네. 오늘은 좀 보자.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 마지막 그 올 한 해 방송이기 때문에 90%의 팩트와 10%의 희망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0%의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희망을 살짝만 얹겠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고요. 이제 제목이 랠리의 상단을 예측하지 말자. 그게 뭐예요? 상단이 너무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S&P 500이 내년에 뭐 4,800까지 간다, 뭐 어디까지 간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대부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게 남의 나라 말 좀 먼 말처럼 좀 많이 들리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2021년 중반부터 팬데믹 이후에 워낙 큰 하락을 겪었고 그 하락이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주식을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지만 이런 하락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IMF도 겪어봤지만 사실 우리가 이번 하락했던 게 금융위기 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파고를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고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올 한 해 보면 그런 현상은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도 그게 여전히 확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 동행지표와 선행지표 간의 괴리감이 올해만큼 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계속 휴식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매크로 환경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8주 연속 올라갈 수 있냐라는 배경을 본다면 저는 이제 딱 이 한마디라 보거든요. 침체 걱정 없는 물가 안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확연히 줄어드는데 여기가 고용이 둔화되거나 소비가 위축되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징후가 없다라는 현상인데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한 차례 정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요거를 잠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인데 87년도 이후에 금리가 가덕이 올랐던 시기 이후에 5차례 정도의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 5차례 중에서 실제로 한 3차례 정도는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고 난 뒤에 실제로 경기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가 꺾이는 현상이 한 3차례 정도 왔고요. 그때는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조기에 인하를 했었고 한 차례 정도는 실제로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았지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라고 하면 경기가 위축되거나 혹은 보험성으로 인하를 하는 요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한 차례 정도 예외적으로 금리가 동결을 계속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과 비슷하게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기에도
실제로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경기가 연착륙으로 잘 랜딩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때와 이제 비슷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우려했던 고용의 둔화나 소비의 위축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지금은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저는 8주 연속 올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때의 특징을 왜 그 랠리의 상단을 예측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때의 그 주식시장의 상승은 사실은 우리 상상을 좀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너무 과도해 여기까지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전에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번 그 FOMC를 거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게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가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저는 그 내년 하반기보다는 좀 앞당겨질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지금 현재 뭐 3월 FOMC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지금 뭐 76%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3월이나 아니면 적어도 5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한 차 정도 나올 수 있고, 이거는 경기와 무관하게 디스플레이션이라는 그 상황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침체로 가거나 혹은 경기로 침체가 갈 가능성이 있는 보험성 하락 그 인하가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한 번은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내용을 이렇구나 해도 시장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갈게 하면서 뭔가 되게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합치가 되는 모습이 보일까요? 괴리율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제가 3월 달에 여기서 그 나스닥 위주 빅테크 위주의 그 상승을 1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7월 달에 조정을 받을 때 골디락스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이후에는 사실 골디락스 수준은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생각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한 멘트를 우리가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그 패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사실 많이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이것보다는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 좀 간과했는데 이게 11월 달 FOMC를 넘어오면서 파월의 이제 이 발언이 조금 더 노골화되면서 이제 여기에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중요한데 그러면 미국 증시가 실제로 이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몇 가지 그 근거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데이터를 보면 인플레이션 유발 인재가 감소했다는 부분인데 이 차트를 잠깐 하나 보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파월이 얘기했듯이 어떤 경기가 굉장히 과열권으로 가고 오버슈팅으로 가면서 고용이 크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나왔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셧다운 상황에서 거기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 유발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 유발인자를 공급망 교란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면 지금 요 지수를 보면 공급망 압력 지수와 지정학적 위험 지수입니다. 근데 요걸 보면 지금 하계는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이 좀 둘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 압력 지수도 지금 하락하는 부분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물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불거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에 지정학적 위험 지수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공급망 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둘 다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유발되었던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2차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완연하게 인플레이션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유발했던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내년에 3월이든 5월이든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경기와 무관하게 지금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차트를 잠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워낙 한 6개월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그룹에서 예측이 상당히 빗나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지수가 대부분 동행지수화 되었을 때 혹은 동행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대부분 예측이 다 빗나갔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팬데믹의 이후에 굉장히 큰 급락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고발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축되었던 어떤 심리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서베이 지표나 심리 지표가 계속해서 나쁘게 나왔는데 막상 이게 동행 지표로 어떻게 발표가 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 1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1월부터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 가장 큰 뭐 지표를 본다면 특히 고용 지표에서도 본다면 뭐 1월 달 특히 3월 달 중국 리오프닝이 끝나면 고용 지표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꺾일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연말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행 지수와 선행 지표 간의 괴리감이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 이 선행 지표를 잠깐 보면 동행 지표는 지금 현재 좀 꺾여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선행 지표를 보면 굉장히 하락했던 선행 지표가 최근에 보면 이제 완만하게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좀 심리가 제가 볼 때 좀 안정화되었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급락했던 그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계속 나쁠 거야라는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서베이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 선행 지표와 동행 지표 간의 괴리감이 좁혀지는 시기가 아마 내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선행 지표 예측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우리 이재현 대표님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시장에서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될까요? 보면은 지금 뭐 경기가 꺾인다거나 인플레이션이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한다거나 고용이 확 식거나 요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연관돼서 경기를 움직이게 되지만 어떤 걸 가장 앞에 세워서 이야기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1번이 무조건 고용 지표일 거라고 보고요. 고용. 그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각 패드 연준 때마다 그 연준 의장이 중요하게 지표를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월 의장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CPI가 막 7을 넘어가고 이럴 때도 금리 인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을 때 파월 의장이 그 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했던 첫 번째 표현이 고용이 조금 더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답이 있고 이후에 지금 현재 3월달, 그러니까 올 3월달부터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왔던 기조에서 뭔가 골디락스에 혹은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고용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용지표가 탄탄할 거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11월달 패드에서 그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잘 살펴보면 이제는 경기가 많이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나가더라도 고용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표현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고용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고용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둔화돼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소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잡히는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 고용이나 소비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침체 없는 디스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용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고용은 올 한 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초반대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게 골디락스 상태로 넘어가더라도 20만 건 중후반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골디락스 상황보다도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실업률이 지금 3.7%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골디락스 상태로 넘어갈 때 실업률이 한 4.23%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와도 괴리감이 멀고 우리가 올 초에 예상했던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서 정말 심각한 침체로 간다. 그때는 실업률이 6%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나서 생각해 보면 파월 의장이 했던 그 발언이 맞았다라는 게 저는 좀 그 생각이고 이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예리하다라는 판단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내년도에도 보면 또 하나 보면 이제 소비 심리 개선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나왔거든요. 소비에 대해서도 사실 연말 직전까지만 해도 되게 걱정했잖아요. 되게 걱정했죠. 특히 다 돈 못 쓸 거야. 맞아. 뭐 학자금 대출 뭐 이제 다시 내야 돼서 뭐 이만큼 줄 거야. 연말에 사람들 지갑에 너무 얇아진 그 지갑 때문에 그 뭐 월마트 막 이런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연말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했는데 아니 웬걸.
그러니까 그 앓는 소리를 한 기업 자체 이제 앓는 소리였죠.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게 가장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시기가 딱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딱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면서 사이버 매출이 한 7.5% 정도 증가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면서 생각보다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데 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다고 보면 요 차트를 잠깐 보면 요게 네. 제가 볼 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 결국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인플레이션이 강할 때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셀 때 물건 하나 짓기가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물가가 좀 싸지기 시작하면 소비는 좀 더 확대가 여유가 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소비 심리는 이제 완연하게 그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근거인데 올 한 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비관론자와 긍정론자를 놓고 딱 봤을 때 그 비관론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백데이터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가장 그 경기가 경착륙 될 거야라고 했던 쪽에서는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 그렇게 가다가 뒤쪽에 가서 ISM 제조업 지표, 그렇게 가다가 그다음 소비 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 그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나빠질 거야라는 부분이었는데 경기 선행 지수를 잠깐만 보면 요 차트 잠깐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비관론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뭐 19개 연속 하락했어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던 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평양이 이제 옆으로 누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만약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적으로 완화에 돌아서면 사실 경기 경착륙에 대한 지표는 제가 볼 때 거의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경착륙을 뒷받침할 만한 백데이터를 지금은 이제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볼 때 상황은 우호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파월 의장을 비교하는 최근의 레포트를 보면 이 두 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볼커와 예. 아서 번즈. 네, 펄 볼커냐, 아서 번즈냐. 결국 지금 파월 의장이 이 양당 기로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월간에서 많이 하는데, 이 아서 번즈라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서 번즈가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대 연준 의장을 평가할 때 최악의 인물 1, 2위로 뽑을 때 이 아서 번즈와 버냉키가 약간 1, 2위를 다툽니다. 그러니까 고냉키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때 이게 아서번지가 1970년대 그 패드 의장이었고요. 이때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을 썼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평가 좀 좋지 않은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과도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했다. 그래서 통화 긴축을 조기에 완화시키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그래서 통화 완화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로 조기에 완화했을 경우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 아서번즈입니다. 요때 시기인데 그럼 그 뒤에 바로 이 아서번즈 직후에 나왔던 그 패드 의장이 폴 볼커입니다. 이분이 이제 70년대 후반에 받아서 80년대 중반까지 그 연준 의장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 혹독할 정도로 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긴축했던 상황을 잘 보면 뭐 앞에 25bp를 빼더라도 50bp에 75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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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bp 이렇게 강력하게 왔잖아요. 사실 75bp를 이번에 우리가 3번 연속 겪었는데 보통 75bp면 평상시에 금리를 인상할 시기에 거의 1년치에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 인상이 좀 그 완만하게 갈 때는 25bp 하고 몇 달 쉬었다 25bp 하고 요렇게 1년에 한 3번 정도 하면 한 1년에 75bp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75bp를 앞에 50bp를 양옆으로 끼고도 3번 연속을 했잖아요. 정말 강력한 긴축을 했는데 이 폴 볼커가 그러한 긴축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 뭐 미국 경제를 다 죽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 이후에 미국이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혹독하게 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그냥 뭐 좀 과장된 표현에서 40년간 이분이 평정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혹독한 시기를 거쳐서 미국의 번영 시기를 구가를 했고 또 좋은 거는 제가 그 랠리의 상단을 예측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분 직후했던 마지막 몇 년 동안 다우지수가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혹독한 그 긴축을 할 때만 해도 모든 비난을 다 받았는데 결국은 이분 집권 중반기에서 후반기까지 그 몇 년 기간 동안 다우지수가 3배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독한 이 긴축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침체 없이 만약에
디스플레이션을 완성했을 때는 사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이 만약에 그 시기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판단을 안 할 수 없지만 굳이 이 시장의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미리 그 제약을 둘 필요는 없다. 올해 마지막에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파월 의장도 그럼 역사에 남을 긴축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강력하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파월 의장 그리고 이제 뭔가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지난 업적에 대해서 과오로 남지 않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분 중에 한 그렇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아마 그 조기에 금리 인하를 시행해서 아서번즈 같은 케이스가 될 거냐 아니면 폴 볼커처럼 아주 긴축을 혹독하게 했지만 미국 경제를 40년간 상승을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 될 거냐를 놓고 파월 머릿속에는 아마 폴 볼커가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미국 경제 40년 그러니까 작년에 쭉 이어졌었던 긴축 굉장히 강력했던 긴축으로 인해서 만약 달라지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원하는 빠른 완화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없다라고. 아니죠. 요거는 그러니까 아서번즈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유로 완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완화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괜찮다라는 표현에서 오히려 폴 볼커 때보다 상황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이러나 저러나 내년에 올해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이렇게 기대되면 제가 이제 완전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 가장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기대하면은 시장 별로 안 좋던데. 왜냐면 재작년을 반추해 보면요. 2022년에도 녹록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2023년엔 더 어렵대. 더 어려운 장세야. 그렇죠.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거의 쉬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 1월 달부터 네. 무조건 고를 외쳤는데 네. 그때 기억나는 게 1월 달 그때 우리 그때 장호수 부사님하고 계실 때 네. 너무 고를 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좀 질문을 긴장했군요. 받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은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손바닥 디딜듯이 바로 뒤집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위축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상단을 네.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네. 그 끝까지 가는 승률 싸움이 아니라 손익비 싸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손익비 싸움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마치 어제 밤사이 S&P 500을 보는 것 같아요. 올랐다 내렸다 살까 팔까 살까 팔까 뭐 이런 느낌인데 내년에는 부디 여기 댓글에도 하나 나왔네요. 2배 이상 묻고 더블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수익을 저도 염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잘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